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클래스. 네, 오늘은 또 어떤 명사분께서 나오셨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중국과 저희 나라 인연이 언제부터였는지 두 분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는 몰라도 엄청 옛날부터. 그렇죠. 한국사 네. 시간 때 뭐 청나라, 명나라, 뭐 당나라, 한나라, 주나라 뭐 해가지고 막 도표 외우고 했던 막 그때 막 어질어질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만큼 저희 나라랑 오랫동안 이 관계를 맺고 이렇게 또 나라도 근접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영춘님 말대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선조들과 중국의 선조들이 교류를 많이 해왔다는 사실이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네.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 서로의 역사나 문화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퍼지게 된 거는 청나라와 교류가 활발하던 때에 조선 관리들이 중국에 먼저 들어온 그 기독교를 알게 돼서 학문으로 공부하다가 기독교로 받아들이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아, 네. 오늘은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친 중국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진미수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진미수 교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몇 주 동안 중국 교회 역사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 질문을 좀 하나.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네. 자, 중국 교회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도 좋고 단어도 좋고 아무거나 한번 우리 중국 루카스 교회요? 씨. 네, 중국 교회 하면 지하에서 드리는 교회. 아, 지하교회. 네, 좋습니다. 우리 영춘 씨. 이런 중국 교회가 있나? 오. 네, 저는 네, 일단 중국을 안 좋아요. 가봐서 중국 안 가보셨어요? 네, 네. 우리 중국에 은혜 교회가 없지 씨는요? 않나? 저도 탄압을 받는다고 알고 탄압을 받는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우리 한국 교인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거의 대답이 똑같아요. 삼자교회, 가정교회, 핍박, 탄압, 막 이런 단어들 거의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인들은 중국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다. 또 알아도 일부만 알고 있다. 또 오해하는 분도 이렇게 영춘 씨처럼 오해하는 분도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국 교회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상만 보잖아요. 탄압, 네. 핍박. 근데 이 현상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중국교회 역사를 좀 다뤄볼 건데요. 또 중국교회 역사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자, 다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범위를 좀 정해봤습니다. 자, 개신교가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요. 19세기 초반이에요. 그래서 19세기 초반부터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나뉘어진 시점, 이제 1950년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 시작하겠는데요. 바로 수업 시작할까요? 네, 오늘 1강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네, 중국교회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부터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을 아는 것 같긴 한데 또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오늘 이걸 좀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요. 핵심만 다루도록 하고요. 또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자, 중국이라는 나라의 원래 이름이 이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화인민공화국. 네, 앞에 중과 뒤에 국을 따서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중국하고 부를 때 이름 정식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면적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중국 지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동물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뭐 얼굴 같은데요. 네, 얼굴. 네. 용? 용? 네, 이 닭 모양이라고 그래요. 닭.
암탉이 그러네. 암탉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알을, 듯한 예. 알을 낳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이것이 이제 중국 지도는 우리가 보통 암탉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중국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얼마나 클까?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얼마래요? 960만 제곱킬로미터. 얼마나 된 크기일까요?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서 세 번째 큰 대륙. 감이 오세요? 그래도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예. 어때요? 우리 한반도의 약 44배. 유럽의 전 크기와 맞먹는 나라.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나라가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은 다 한 번씩 가보셨다고 그랬나요? 저 빼고 다 가본 거예요. 아, 네, 한번 데리고 가보시기 가세요.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인구. 또 굉장히 큰 나라의 중국의 인구는 얼마일까? 중국은 인구 대국입니다. 자, 한번 이거는 한 번씩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혜 씨부터 한번. 한창 막 10억 인구 이렇게 했는데 10억. 요즘 네네. 또 더 많아져서 한 11억 정도. 11억. 네, 영춘 씨는 11억은 한 인도 정도 인구 같고 네. 한 20억. 20억. 네. 20억. 네, 우리 루카스 씨는요? 20억까지는 안 가고 저 한 15억 정도. 와, 네. 누가 맞췄을까? 가장 근접한 분은 바로 루카스 그렇죠. 씨가 되겠습니다. 오. 예, 2022년 통계인데요. 사실 중국의 인구가 얼마냐? 이거는 정답이 뭐냐면요. 잘 모른다예요. 잘 모른다. 아침에 셀 때와 저녁에 셀 때가 다르다. 이게 중국의 인구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최신 자료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22년 자료로 보니까 14억 1,200만.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중국의 인구가 어떤 것 같아요? 조밀하죠? 예, 인구 조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땅도 크지만 인구도 많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민족을 한번 보시겠는데 저렇게 이제 인구도 많고 하니까 단일 민족은 아닐 것 같죠, 그죠? 네. 예, 자, 다민족 국가가 맞는데요. 자, 몇 개의 민족이 있냐면 56개 민족. 예, 그중에 이제 92%를 차지하는 한족. 우리가 보통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족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8%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자, 아시겠죠? 중국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시나요? 네, 지금 다 네, 외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네,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국어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중국 사람들이 쓰는 중국어를 우리가 중국어로 뭐라 그러냐? 한어라고 불러요. 한어. 그래서 중국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유. 한위. 잘하시네요. 자, 만다린이라고 써 있죠. 만다린은 이제 영어로 중국어의 표준말을 만다린이라고 합니다. 중국집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생각지도 못했는데. 본 거 같아. 만다린. 거기서 따온 거구나. 어디에 있어요. 만다린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중국집 이름인가 하는데 중국어 표준어를 영어로 만다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 중국어가 있는데요. 뭐 다 배울 건 없고요. 우리 하나만 배워볼게요. 인사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인사.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무 때나 누구한테나 쓸 수 있는 말. 니하오. 니하오. 네, 서로 또 인사해 주시고요. 니하. 니하오. 니하. 니하오. 니하오. 중국어 연습하고 오신 건 아니죠, 우리 영춘 씨? 연습했는데 이 정도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연습 안 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니하오. 우리 다음부터는 만날 때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기로 해요. 자, 그런데요. 자, 중국이 아까 보니까 이 면적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인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방언, 사투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자, 광동어는 완전 외국어처럼 사람들이 거의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경상도 사투리 말은 못해도 전라도 사투리 알아는 듣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워낙 넓기 때문에 광동어는 아예 알아듣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표준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표준어를 제정했습니다. 1955년도에 중국 정부가 표준어를 제정했어요. 자, 그 표준어 이름을 좀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통화. 네, 중국어로 하면 중국어도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통화. 부통화. 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중국 잘한다고 해주시는 거. 아니 정말 너무 잘하세요. 예, 보통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현대 한어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우리는 그냥 저거 놔두고 보통화. 보통화란 뜻은 뭘까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오, 우리 은혜 씨 혹시 혼자 공부하고 온 건 아닐까? 예습하고 온 건 아닐까? 보편적으로 통하는 말이라는 뜻으로 표준어를 뭐라고 부른다? 보통화라고 부른다. 중국어로 한 번 더 부통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보통화의 기준은 뭘까? 표준어의 기준은 뭘까?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신 보통화 할 줄 아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 표준어를 할 줄 아세요? 이 말이겠죠. 자, 이 보통화는요, 바로 92%를 차지하는 한족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준어니까 조금 더 깊게 그 기준이 뭘까? 자, 우리나라 말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나라 표준어의 기준은 어느 지역의 말이죠? 서울, 경기, 수도권. 자,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 맞습니까? 부산 사람이요. 교양 있는 부산 사람. 사투리가 오늘 교양은 있는 교양이 있는 분. 부산은 뭐 한국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92%를 차지하는 한족의 언어지만 조금 더 세부화시킨다면 바로 북경 지역의 말과 음을 표준으로 했다. 역시 북경은 뭐니까요? 수도니까. 자, 한번 우리 교양 있게 인사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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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주셔서 너무 재밌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자, 중국어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어 이제 드디어 연습을 한번 해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어 들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선율이 있죠. 자, 그 선율의 비밀을 보니까 바로 뭐예요? 성조라는 거예요. 억양이 있다.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억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억양을 우리가 성조라고 부르는데요. 감사하게도 사성만 있어요. 막 구성 있는 나라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사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사성을 보시면요. 우리가 중국어 공부할 때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중국어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하는 데가 바로 이 사성이에요. 근데 정말 사성이 어려울까? 한번 같이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 자, 보니까요.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한자마다 자기 고유의 성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 하면은 가운데 중, 나라 국이죠. 가운데 중은 일성이에요. 나라국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되고 성조에 맞춰 읽어야지 사람들이 이해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성, 이성, 삼성, 사성을 보면요. 일성은 여기 보면은 음계가 있어요. 1, 2, 3, 4, 5. 솔입니다. 솔에서 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겠는데 마로 연습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 왜 이렇게 잘하시지? 마. 네. 자, 그 다음에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네, 이성은요, 미에서 솔로 가고 있어요. 올리면 돼요. 마. 네. 자, 삼성은요,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추세요. 레에서 도로 갔다 파로 갑니다. 사성은 더 쉬워요. 마. 이거 많이 5도에서 1도로 딱 떨어져요. 네, 이것이 바로 사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니까 제가 예수님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한자 밑에 또 뭐가 보이죠? 네. 이건 이제 로마자 표기가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발음기호입니다. 발음기호를 중국어로 한어 병음이라고 그래요. 한어가 아까 뭐였어요? 중국어였죠? 병음이 바로 발음 부호라는 뜻인데요. 자, 왜 그러면 중국 글자에는 발음 부호가 필요한 걸까?
우리 한글은 뭐예요? 소리 글자죠. 근데 한자는 뭐예요? 뜻 글자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자체적으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발음 기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전부터 아주 고대로부터 발음 기호를 연구해 왔는데 최근에 1958년, 근데 최근이에요. 이 한어 병음을 마련했어요. 이제 로마자로 표기하는 한어 병음을 만들고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읽는 거예요. 자, 보니까 자, 성조가 다 뭐예요? 쭉 가고 있어요.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저걸 보면서 일성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읽을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지도. 와, 예수지도. 와,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그냥 예수지도 이렇게 읽으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성조가 중요해요. 예수지도 시작. 예수지도.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성경책인데요. 사성과 일성이에요. 자,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성징이거든요. 자, 사성일성 성징. 잘하셨습니다. 성징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하는 한자예요. 중국의 문자는 한자입니다. 자, 한자가 또 총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글자나 될 것 같아요? 일단 천자문 있으니까 천자는 천자보다는 넘고 많겠지. 천자는 만 몇만 넘을 것 되지 같은데. 않을까요? 자, 보면은요. 20세기에 편찬된 사전이 있어요. 중화자해라는 사전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약 8만 5천 자. 아, 이거 누가 외울 수 있어요? 아마 중국인도 이렇게 아는 분은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중국어를 보면 우리가 대륙에 가면은 중국 글자가 한자가 우리가 배웠던 정자체와 다르네 이런 게 보여요. 그걸 보고 이제 간체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간략하게. 그럼 왜 간략하게 만들었을까? 이제 중국 정부가 1956년도에 이 한자 가나 방안이라는 것을 공포를 했거든요. 모든 글자를 다 만들 수는 없고 딱 상용 한자만 만들었어요. 몇 글자? 2236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획순이 너무 복잡하니까 문맹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기 싫잖아요. 한자 공부하려면 머리 아파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도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맹률이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용 한자 2236자를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정자체는 사용하지 않는가? 자, 여기는 이제 번체자라고 그래요. 중국어로. 이거는 여전히 대만, 홍콩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으로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러면 거기서는 또 뭘 읽어줘야 돼요? 정자체를 읽어야 돼. 대륙으로 간다 그러면 간체자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간체자가 쉬워요. 자, 번체자 학습.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런데 간체자는 저렇게 써요. 어느 걸 공부하고 싶으세요? 간체자. 간체자 갑자기 간체자파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 복잡해. 그런데 간단하게 저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간체자가 또 익숙해져서 간체자가 훨씬 이제 지금 편해요. 예. 그러나 혹시 대만으로 나는 여행 가야겠다 그러면 또 저게 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됐든 정자체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는 이 정도로 넘어갈까요? 네. 네. 자, 그다음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제 중국의 관광지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제가 갔던 지역을 중심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만리장성. 저는 한 5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예, 만리장성. 아직 안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괄호 안에 한자를 쓴 이유는요,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 이렇게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장성이라고 불러요. 갓날이 주셔서 장성. 장청 이렇게 불러요. 자, 북경 시내에 있는 또 관광지가 하나 있어요. 자금성. 자금성은 명나라, 청나라 때 왕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요. 자, 역시 자금성이라고 잘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고궁. 고궁. 예, 그래서 꾸궁. 한번 따라해볼까요? 꾸궁. 꾸궁. 이렇게 불러야지 자금성으로 데려다 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서안에 가면 옛날에 진시황제 아시죠? 알죠. 진시황제 시대의 유물이죠. 병마용. 서안에 가면 또 이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해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가 언제요? 30년이 딱 됐어요. 1992년 8월 24일 날 맺어서 작년이 딱 30주년이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이 많은 교류가 있었죠. 그죠? 네. 뭐 경제, 사회, 문화, 학술. 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한국 체류 중국인 수도 어쩌면 이제 가장 많은 42.9%를 차지한다 합니다. 2021년 통계로 84만 명 정도가 한국에 머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 유학생도 굉장히 많이 한국으로 오고 있죠. 정말 중국이 가까운 이웃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양국 교역액이 얼마래요? 3,015억 달러.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죠. 자,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376조나 된다. 양국의 교역액이 이렇게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과 한국이 좀 이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관계들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좀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한류. 한류 들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류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류의 세상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처음 한류라는 말이 나온 신문이 있었어요. 1999년도 11월에 나온 일간지인데요. 북경 청년보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이게 한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이를 배우려는 문화 현상. 네,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이를 배우려는 문화 현상이 바로 한류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의 처음 한류는 언제 시작했을까? 이거예요. 1993년도에 질투, 여명의 눈동자 다 보셨을까요? 결혼 같은 거 관심 있어? 살아 계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 네, 안 보셨어요? 제가 93년생이에요. 격세지감. 이거 뭐 격세지감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중에 보지 않았을까요? 자, 질투와 여명의 눈동자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두 드라마는요,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역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지방 방송에서 한번 맛보기로 한국 드라마가 이런 거구나라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류의 기폭제가 된 드라마가 있어요. 뭘까요?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그 전에. 더 전에. 그 전에 뭘까?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 은혜 씨는 뭐 이때 몇 살이에요? 4살. 4살 때라 잘 모르겠는데, 자, 1997년도에 사랑이 뭐길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다, 그죠? 들어는 손재 봤다. 선생님이. 이게 대발의 아버지 하면 또 알까요?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서도 평균 1억 명이 지켜보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중앙TV 전국적인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 방송했다고 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자,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뭐길래를 좋아했을까? 자, 보니까 이거예요. 거기에 대가족 제도가 나오고 또 약간은 가부장적이지만 어때요? 어떤 효의 문화, 윗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문화들을 중국인들이 보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거기도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이 드라마가 바로 사랑이 뭐길래였다. 자, 사랑이 뭐길래를 보면서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가 이런 거였구나. 한국의 서울 생활이 저렇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드라마가 바로 사랑이 뭐길래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또 대장금 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절정에 이른 드라마가 바로 2004년도에 방영됐던 대장금, 또 별에서 온 그대. 자, 이러한 드라마로 이제 한류가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붐이 일었던 거예요. 자, 앞으로도 더 붐이 일겠죠? 네. 일겠죠.
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자, 1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중 수교 우리 30년 동안 양국은 이제 다방면에서 교류의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제 중국 교회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 교회를 이해하면 어떨까요? 또 중국 교회에 대한 또 관심도 좀 더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 요구하려고 그래요. 중국과 기독교의 만남. 자, 기대되실까요? 네. 오늘 공부 이렇게 하셨는데 어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